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우리가 정책 중 최고 가격제 하나인 분양가격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0조 5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시행할 경우에 나타나는 형상으로 가장 옳은 것을 이제 묻는 내용이죠. 자, 또 이 분양가격 규제에 대한 내용인데, 자,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이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 주어졌죠. 자,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죠. 자,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최고의 가격 또는 우리가 상한 가격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아파트에 대한 우리가 이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 전매 차익을 누리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은 또 건설업체는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수요량은 이만큼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또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바로 초과 수요, 이 초과 수요는 결국은 이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또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암 시장이 우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양가 이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틀렸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고 2번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된다. 2번 정답이죠. 아파트의 품질이 어떻게 돼요? 분양 가격이 규제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규제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부실 공사를 초래할 가능성도 많고 품질이 저하됩니다.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공급자는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자를 감소시키죠.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택 부족 형상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가격이 뭐한다? 상승할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죠. 자, 57번 분양가격 규제는 주택 생산이나 공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 중 분양가격 통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 도심지보다는 도시 외곽지가 고밀도로 이용되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아니라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격 기능이 또 왜곡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주택 1번 정답이고 2번 주택의 과소비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요. 분양가격 규제는 가격 기능을 왜곡시켜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분배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 암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만큼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죠. 피가 발생을 한 거죠. 피 얼마?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상당한 전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 가격과 실거래 가격, 즉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와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기 때문에 가수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결국 주택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주택 생산 업체 간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주택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8번.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킴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억 맞는지면 는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암시장의 형성 맞습니다.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 나오죠. 분양가 규제를 우리가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시장 가격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로서 무주택자의 주택 가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만 틀렸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 분양가 자율화라든지 선분양, 후분양 제도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조세 정책에 관련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우리가 2번 문제로 먼저 가겠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자, 이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고정이 됐어요.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이 세금,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은 불변입니다. 가격은 불변이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우리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다.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1번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죠. 1번 틀렸고, 2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자,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이게 바로 시장 균형 임대료죠. 이 균형 임대료보다 이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규제를 했죠. 규제 임대료입니다. 그러면은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요게 총 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이게 바로 임대인의 총 수입이니까 어느 부분, 이 파란 부분이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2번 정답이고, 3번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요거죠. 이 수요량만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인데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돼서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3번 틀렸죠.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임대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임대주택 이외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정상적일 경우 증가하죠. 항상 감소한다니까 틀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하죠. 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는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63번 문제로 갑니다. 자, 6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죠. 자, 이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우리는 헨리 조지 사생이 나오는데,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을 100% 징세, 세금으로 징수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우리가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어떻게 돼요? 철폐하고 토지에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가 헨리
조지가 되겠습니다. 1번 맞고 2번 토지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 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 세금. 틀렸죠. 이 헨리 조지는 토지에 있어서의 공급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량 자체가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를 하더라도 이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 이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는데 이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을 때는 이 자원 우리가 배분에 있어서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주택 수요자의 공급 곡선. 자, 주택 수요자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고 또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탄력적일 경우에 뭐를 한다? 우리는 탄력적일 경우에 재산세를 부담을 하면은 자,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의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요거 누가 부담? 수요자가 부담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수요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됐죠. 수요자 부담은 많고 공급자는 적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자에게 많이 귀착된다. 3번 맞는 질문이죠. 4번 임대주택인 경우에 임대주택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 경우에 또 뭐를 한다? 우리는 재산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면은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수요자인 임차인은 적게 부담하고 임대인이 많이 부담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은 이렇게 적게 나타나고 이 부분이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죠. 자, 4번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항상 뭘수록 유리하다?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적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뭐가 된다? 우리는 증가되는 형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졌죠. 자,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이만큼 오르겠죠. 자, 이만큼 오르는데 만약 공공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은 우리가 이 민간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저소득층 가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이 되면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이 이만큼이죠. 임대료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자, 64번 문제를 보시면은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자, A지역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때 정부가 아파트 매도자에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 이때 조세 귀착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기 때문에 뭐는 이 가격은 변화가 없죠.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은 불변이기 때문에
이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공급자가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공급자의 누구? 이 매도자가 전부 부담을 하는 거죠.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65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조세의 기능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자원 배분의 기능. 부동산 조세는 주택 문제 해결의 기능이죠.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우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은 기능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주택 가치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는 재산세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맞고 역진세가 포인트죠. 정부에서 재산세를 상승시켰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통상 임대인은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맞고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수평선이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수평선인데, 자, 이때 세금을 뭐 한다? 부과를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더라도 또 가격은 변화가 없죠. 또 가격은 변화가 없으니까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죠. 전부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귀착됩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따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오히려 주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양도소득세의 주택 공급 동결 효과 이론도 있습니다. 맞고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장래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수가 줄어들어서 주택 공급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 맞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되어 주택 가격이 상승되는 정도는 양도소득세 세율의 높낮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동결되면은 주택의 수익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자 66번에 4번 보면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자 기울기 급하면 비탄력적이고 기울기가 완만하면은 탄력적인데 자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주었죠.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은 탄력적이죠.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르는 주택 가격 상승폭은 뭐다? 작아지지. 탄력성일수록 작아지고 또 수익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 때는 상승폭이 커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요 그림을 이해하면 되겠죠. 4번 정답. 양도소득세의 중과세로 인한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를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실증적, 계량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다. 만약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부가 전, 우리가 가격과 거래량이 지금 주어졌어요. 부가 전 가격과 거래량이 주어졌는데, 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겠죠. 자, 요것은 누구? 수요자 부담분. 수요자인 매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누가 부분? 공급자인 매도인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요거죠.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요거는데,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다. 항상 높아질 것이다 하니까 틀렸죠. 부과 전보다 낮습니다. 1번 틀렸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주택거래량은 감소하죠. 주택거래량은 감소합니다. 2번도 틀렸고,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하기 전보다 높아지죠. 3번도 틀렸고, 양도소득세의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에게 더 크게 작용하죠. 매수인이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니까 더 크게 작용하죠. 4번 정답. 매도인은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매수인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끼리 묶여진 것. 부동산 조세의 귀착 문제. 자, 조세의 귀착은 우리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죠. 1번 기억 맞는 질문. 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자, 수요가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자,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수요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누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디귿도 틀렸고, 네 번째,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유리하죠. 탄유, 수요자가 유리합니다. 조세의 소비자 부담은 작아진다. 맞는 점이고, 미음, 수요가 비탄력적은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또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미음 맞죠? 기억, 니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인데, 이런 유형의 문제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69번. 부동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은 우리가 주택 소유자는 주택 처분을 기피해야겠죠. 자,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과를 했더니,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처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다. 자, 주택이랑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맞고,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되면은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자, 공급이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되면은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겠죠. 그래서 수요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는 세금을 더 적게 부담합니다. 맞는 질문.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자, 밑줄은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 이게 틀렸죠. 토지의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됩니다. 4번 정답.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하더라도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맞는 질문. 자, 70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서는 취득세, 인지세 등이 있습니다.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에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하죠.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합니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집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한다니까 틀렸죠. 3번 정답. 조세의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죠. 이건 조세 부과의 목적이죠. 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하기도 한다. 이것은 맨 마지막은 또 뭐가 돼? 조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죠. 자, 71번 문제로 갑니다. 자, 7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 구성의 효과죠. 자, 주택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는데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자, 조세를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은 세금액만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이동해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겠죠. 자,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또 감소를 하겠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은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수요자 부담이 탄력적이면 적죠. 맞고 2번 공급 곡선이 수요자에 비해서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서 누가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죠. 1, 2번 맞아요. 항상 1, 2번은 탄유 꼭 기억해야 돼.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탄유. 그럼 1,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요거죠.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함으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대. 원래 소비자 잉여는 요거거든요. 소비자 잉여는 원래는 요거였거든요. 요거였습니다. 소비자 잉여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엔 이건데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소비자 잉여가 요걸로 바뀌어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요겁니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또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요거잖아요. 예? 요거이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또 원래 요거였거든요. 자, 생산자 잉여는 원래 또 요거였습니다. 요게 생산자 잉여인데 우리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이 요거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감소해. 요 노란 선에서 이렇게 감소하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돼?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정부의 뭐가 돼? 이 부분은 정부의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가는 부분. 이것은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자, 그러면 어느 부분? 요 노란 부분, 요 칠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경제적, 이 노란 부분이 이 경제적 순손실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요거는 정부의 귀속됨으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죠. 요 노란 부분만큼의 경제적 순손실을 우리 발생시키죠. 이것을 우리는 사중손실이라고 하죠. 또는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중손실, 자중손실 또는 사중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투자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